이 자본주의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이 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비자본주의적 영역, 우리가 그동안 이제 도외시했던 부분들, 가사노동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수많은 그 사회 서비스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공적인 이익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것, 뭐 연구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도 일자리를 비자본주의적 영역에서 만들어서 그 정부가 그 재원을 이제 투여해 가지고 노동자들이나 그 관련된 종사자들이 그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최근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일자리 보장제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개념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성대 전용복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고 노동조합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서 두 분 원장님들께서 토론하신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하고 같습니다. 두 분 다 이유에 어쨌든 간에 노동의 위기를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자본가 주도가 아니고 노동 주도해야 된다.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향후 펼쳐진 새로운 세상이 있다면, 뭐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전환 이후의 세상은 자본의 이윤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복무하는 또는 공공의 통제에 더 많이 종속되어 있는 이런 세상이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임은택 교수님 말씀하신 노동과정이나 숙련과정 모두에 대해서 노동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남정숙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때 그 직업 재배치라고 그러죠. 노동 재배치가 있을 때 그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 일자리 보장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또는 급격한 재배치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근데 지금까지 우리 많은 부분에서 이런 노동 위기를 기업 내부에서의 위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이 만드는 거다라는 관념이 굉장히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거나 또는 일거리 자체가 줄어든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류가 발전을 하면서 생산력 수준이 상승을 하면서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또 재생산하고 또는 생산성 향상의 발전에 걸맞는 만큼의 물질적인 또는 문화적인 그 풍요를 누리기 위한 일거리 자체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것이 자본한테는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일 뿐이죠. 왜냐하면 이윤이 안 되니까.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러한 인간사회 유지, 재생산, 그 다음에 풍요를 누리기 위한 서비스 부분은 상당히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넘쳐나고 한쪽에서는 부족한 현상이 지금 노동위기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자꾸 기업한테 부탁하는 태도는 맞지도 않고 역사적으로 한 번도 성공해본 그 전례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의 그 책무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특히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적으로 가장 무능하거나 또는 소극적인 정부였습니다. 이것은 재정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어떤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제3자적 관점에서 제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구두로 개입하는 정도였지 본인이 스스로 플레이어로 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런 측면에서 노동조합이든 사회운동이든 모든 세력들이 정부의 그 고용에 대한 창무성, 국가는 왜 존재하는 건지, 특히 일자리 관련해서 왜 존재하는 것이 물어야 되지 않는가. 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연대, 특히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 불안정 노동 이런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틀이 생기지 않을까. 다른 한편으로 이게 정부의 생모성이 강화가 돼서 실업이 크게 줄어든다면은, 다시 말해서 노동 위기라는 것이 많이 줄어든다면은 기존의 고용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혜택이 돌아올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표준이 새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국가의 책무성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 조직노동이 특히 압박하고 요구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 하실 분 있을까요? 좀 이따가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다음 이제 이야기를 좀 넘어가고 난 뒤에 종합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뭐 기업을 통한 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제 지역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를 이제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노동의 전략, 이런 얘기들이 여러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실 노동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 씨알도 안 먹히고 받아주지도 않는 이 아주 나쁜 풍토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된 노동,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조직된 노동이 어떤 전략을 갖고 이렇게 요구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노동 정치적 측면에서 한신대 노종기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야기가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로부터 그다음에 구체적인 우리 노동운동의 현실에 이렇게까지 폭넓은 이야기를 우리 고민을 하고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맥락에서 지금 사회자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조직된 노동으로서의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또 현재의 위치,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이전 프로그램에서 토론할 때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 우리 민주노조운동, 민주노총의 주체 역량을 우리가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1노총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게 단순히 한국노총보다 몇만 명이 더 많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정책에 있어서 민주노총을 우회하는 길은 지금 없어졌다. 최근에 코로나19나 또 그 이전에 사회적 합의주의 경사노위가 말해주는 바는 국가와 자본, 지배 세력의 입장에서 민주노총을 더 이상은 무시하거나 폄하할 수 없는 조건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근의 노동정치 변화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논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노조운동이 전태일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87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30년을 지나왔습니다. 이 30년 지나온 역사는 저는 충분히 자랑스러운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87년 이후에 민주주의가 다른 제3세계에서 보면 쿠데타나 역전되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버마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 그러나 우리는 87년 이후에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한 걸음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그것을 뒷받침한 가장 중요한 사회 세력이 이 노동운동이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이었죠. 그래서 민주노조운동이 일선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운동이나 여성운동이나 인권운동이 여러 시민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시민사회의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노조운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98년 이후에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에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시민사회나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집단적인 노력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세력도 민주노조운동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 부분입니다만 또 약속을 충분히 지키지는 않았습니다만 비정규직을 정부가 나서서 또 자본이 나서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노력을 하겠다,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변화를 만들어낸 것도 민주노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노조 운동입니다. 아까 쌍용차 문제나 또는 용산 참사 문제나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성과로 말미암아서 지금 민주노총이 제1노총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앞에서 세 분이 우리 민주노조 운동 혹은 우리 사회가 부닥치고 있는 큰 사회적 과제 3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 대응,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산업전략의 창출,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현실적인 위기가 된 기후위기, 특히 제조업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일자리와 관련된 기후위기에 대한 전략적, 공격적 대응,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가장 취약한 이 사회 서비스,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재건 이런 것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는, 만들어내는 과제, 굉장히 중요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들입니다. 저는 아까 사회자께서 이런 의제를 민주노총이 하겠다고 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이 있죠. 출발은 미미하지만 끝에는 커집니다. 우리 1990년을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당시에 전노협은 좌경 용종 세력이었고 불법 폭력 세력이었고 숫자도 한 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싸워서 저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민주주의나 오늘날의 선진국 한국 사회 또는 세월호나 코로나19조차도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해내는 대한민국 사회를 만든 동력이 민주노조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회자께서 아무도 콧방귀를 끼지 않는다 라고 너무 단언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지금 민주노조 운동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더 이상 국가폭력이나 자본폭력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내부 힘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면 100년 전에 유럽의 노동운동이 정권을 잡고 사회를 변화시켰듯이 이제 노동이 중심이 돼서 우리 사회가 부닥치고 있는 커다란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 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동안 자본 일변도로 국가 일변도로 해왔던 일방적인 어떤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개입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안을, 우리의 기획을 제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는 단계에 왔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근본적이고 발본적인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산별노조를 건설해서 산별 교섭도 하고요. 또 산별 단위에서 체계적인 조직화도해서 우리도 서구처럼 조직률 40% 50%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것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뭐 당장 집권을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건 무리한 이야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정치 세력화를 하면 한국 사회의 시민사회 수준 또 우리 시민들의 교육 수준 이런 걸 생각하면 또 촛불 이런 걸 생각하면 정치적인 어떤 진보 진영의 왜소함도 극복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지점이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산별노조와 총연맹의 연구 역량, 교육 역량 이걸 획기적으로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KDI가 한국 경제의 기획안을 만들어내듯이 그걸 비판하면서 보다 민중적이고 민주적인 한국 사회의 일자리 기획안 또는 재정 운용 기획안
산업정책기획안 이걸 민주노조운동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전략적 과제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딘가 하면 저는 선진국에서 하지 못했던 이 민주적 방법에 의한 신자유주의 사회의 극복, 말하자면 포스트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에 대한 전망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감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더 이상 장기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광범한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사회는 전혀 한 걸음도 진척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표는 그렇게 잡아야 되고 포스트 신자유주의 이 노동체제, 저는 노동존중 체제라는 말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들긴 했지만 그것을 위한 기획안, 그 핵심 내용은 역시 신자유주의 양극화를 넘어서는 약자를 향한 연대의 확장이라고 하는 민주노조 운동의 어떤 전략적 계획을 새롭게 제출하고 10여 년 장기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